김어준이, 예. 자, 이것도 이제 당대표 선거 이제 김어준 얘기 하면서 뭘 해야 되지? 오늘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요건 또 하지도 않았네요. 당 지도부 인선 문제는 이제 나중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이게 먼저인가? 일단 예, 제가 막 한참 떠들다 보니까 이 준비한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근데 김어준 얘기 아니면 이제 정청래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예. 머릿속에 오늘 미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멘탈이 나갔어, 오늘. 예. 그래갖고 이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게 뭐가 준비가 돼 있는지 순서를 잊어버렸어. 뭘 해야 될지는 아는데. 그래서 일단 그 자료 화면을 먼저 보셔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고, 예. 오늘 너무 비볐네. 많이 비볐네. 예. 많이 비벼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를 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먼저 자료 화면 보시고, 보면은 이제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겠죠. 예. 자료 화면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ABC 플랜입니다. 어포더빌리티, 먹고 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브로드, BROAD,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COMPTNC 컴피턴스, 유능한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ABC 플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가 제시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ABC론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자신의 언어로 뒤엎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ABC를 잊히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만의 ABC로. 유시민 작가는 또 소위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로 평가받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론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급기야 전당대회 직전엔 필패론까지 내놓으며 평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웬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필연적 실패의 길 이런 걸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집단적인 뭐랄까 호남의 정치적 이성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가 싶어요. 공교롭게도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유 작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전당대회 한복판에 있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빠진 측면이 있잖아요. 김어준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빠졌는데 김어준 씨 또한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기보다는 소위 줄타기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 어떤 지도력 해야 되나요? 그걸 네. 갈피를 잃은 것 같거든요. 딴지 게시판은 네.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김어준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력한 팬덤으로 진보 진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 방송 등이 친정청래계 스피커로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김민석 신임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겨냥해 ABC 플랜을 꺼내든 것도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의제를 설정하고 현안을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군요. 예, 자료 화면을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예.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유튜브 판도가 바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는 뭐 친문이 압도적 우세였어요. 유튜브가. 사실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박찬대 시장이 힘 한 번 못 써보고 66대 34인가요? 66대 34로 완패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원사이드였어요. 유튜브 지형이.
뭐 김어준과 최욱이라는 막강한 스피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도 박찬대 후보를 응원하는 그런 채널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저 혼자 뭐 외로운 싸움을 하다시피 하는 뭐 그런 형국이었고, 제가 뭐 2달 동안 정청래를 열심히 비판을 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제가 사실은 네거티브를 거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 파묘를 하면은요 2달 동안 방송이 가능해요, 제가. 작년부터 작년 당대표 선거 때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거야. 2달에 걸쳐서 매일 2달 동안 60일이죠, 거의. 뭐 60일이 넘게 정청래 파묘 방송을 했어요. 정청래가 과거에 했던 말, 정청래에 둘러싼 의혹 엄청나게 많았어. 이번 당대표 선거 때 만약에 제가 그걸 풀었으면은 저 인기 좀 끌었을 거야. 아마 시청률 더 올라갔을 거야. 응? 정청래 파묘 시리즈를 다시 했으면은 저는 이게 문제야. 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청래 까는 게 대세가 돼버렸잖아. 근데 그걸 다시 작년 2달 전에 했던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를 다시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60일 동안 정청래를 매일매일 1일 1청을 했으면은, 1일 1청을 했으면은 시청률은 뭐 엄청나게 끌었겠지. 돈 좀 벌었겠지. 근데 그게, 김민석 대표에게, 제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한테 안 그래도 문조탈레유 가지고 계속 뭐 최민희가 시비 걸고, 정청래가 시비 걸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네거티브를 해버리면, 이게 또, 뭐 김민석 대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네거티브를 한다.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전혀 안 했습니다. 네거티브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당대표 선거 흘러가는 이런 상황들만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했어요. 제가 뭐 방송을 해서 시청률을 끌고 인기를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돈 벌자고 나라를 망치면 안 되잖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 돈 좀 벌겠다고 슈퍼챗 그거 몇 푼 벌겠다고 시청률 좀 광고비 좀 몇 푼 받겠다고 이 김민석 대표 선거운동하는데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 그 뭐 논란이 되는 문제들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이기는 판에 똥물 튀기면 안 되니까 뭐 그래서 싹 빠졌고, 뭐 심지어는 이제 제가 더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유시민이 저를 대놓고 언급한 건 아니지만은 뭐 간첩 네트워크 얘기를 했잖아요. 철거 전문가 간첩 네트워크. 김민석 뭐 이재명이 여기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 김민석 대표의 외주를 받아가지고 뭐 유시민을 공격하고 문조털레유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막 네거티브를 해버리면 결국은 김민석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제한 거예요. 두부 엄마님, 어제 못 읽어주셔서 다시 올려요. 며칠 전 김민석님 당대표 되시는 꿈꿨는데 당선되셔서 다행이고, 총리 되셨을 때부터 당대표를 말한 최평도 고생 많았어요. 응원합니다. 최평덕의 민주당에 대해, 정치에 대해 넓은 시야가 생깁니다.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당대표 선거 들어가기 전에 우세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작년 당대표 선거 때는 뭐 아무리 까도 안 통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2달 동안 네거티브만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구도가 66대 34였어요. 66대 34. 1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결과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뭐 정청래가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진짜 뭐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일 정도로 열세였어요. 1년 전에 박찬대 시장이 당대표 나갔을 때 진짜 힘 한 번 못 써보고 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이 판을 뒤집은 거예요. 1년 만에 이 판을 뒤집었어. 1년이 뭡니까? 여러분, 최한우 TV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문조털레유라는 단어를 처음 얘기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조국당하고 합당하려고 한다. 그때 음모론 소리 듣고 욕 처먹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도 저 혼자 고립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합당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편은 없었어요, 여러분. 뭐 몇 명이나 있었어, 닦아놓고. 없었어. 뭐 저 새끼들은 뭐 음모론이나, 전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뭐 사이버 레카라? 그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지들이 뭘 한다고. 제가 사이버 레카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그 뭐 누굽니까 그놈. 이동영이 하발이라고 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방송하면 사이버 렉하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방송하면은, 뭐 스피커고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뭐 김어준 따위는 제가 발 아래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뭐 스피커로, 유튜버로서의 영향력이야. 김어준한테 제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제 정치적 경력, 그동안 살아온 인생, 이걸 보면은, 닦아놓고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저보다 정치 경력이 긴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 자신이 있어.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근 30년의 세월, 30년의 세월을 대한민국 한번 살려보겠다고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유튜버나 하고 있으니까 뭐 우습게 보는구나 나를. 뭐 사이버 레카라고 그러더라고. 신명 지지자들도.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질 않아서 그렇지. 내가 뭐 이 지경까지 떨어지는구나. 이 지경까지 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제가 쟤네들하고 겸상할 위치도 아니고, 말 섞을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그 저지능들 이제 언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저지능들하고 싸운 이유도 얘네들이 하는 행태들이 거의 범죄적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대신 싸운 거지. 제가 걔네들하고 섞여가지고 저한테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그 더러운 일, 진짜 그 더러운 일을 혼자서 다 해온 거 아니야? 몇 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처먹으면서 문재인하고 싸우고 친문들하고 싸우고 김어준하고 싸우고, 요즘은 뭐 김어준 까는 게 뭐 대유행이 돼가지고 뭐 개나 새나 다 까고 있지만, 제가 블랙하우스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23년이에요. 감히 김어준을 누가 깝니까? 그런데 뭐 이거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깔때기 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친명 당원들이 좀 배가 부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배가 불렀어요. 물론 김용 후보까지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지.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뭐 김용뿐만 아니라 임미애도 되고 김용호도 되고 그랬으면 좋지. 그런데 올 초만 해도요. 올 초만 해도 같이 싸워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근데 정청래가 합당 선언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붙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뉴 이재명의 스피커가 꽤 커진 거예요. 제가 뭐 요즘에 뭐 안 좋은 일들이 뭐 계속 구설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청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요즘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여러분. 뭐 최평이 6월 달만 해도 와 동접이 막 1만 나오고 뭐 1만도 넘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고 저도 기분 좋았죠.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요. 올 1월에만 하더라도 제가 동접이 3천, 4천? 이랬어요, 여러분. 3천, 4천이었어, 제가 동접자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없어요. 이게 1년 전도 아니고 6개월 전에 뭐 3천, 4천? 많아야 3천, 4천이고. 이게 6개월 사이에 이 판이 이렇게 확 바뀐 거야.
제가 오늘 그 고발 뉴스를 낮에 좀 봤는데 상당히 제가 뿌듯했습니다. 고발 뉴스 우리 이상호 기자님도 좀 잘 싸우시잖아요. 고발 뉴스 동접자가 올 초만 하더라도요. 저보다 적었어요. 진짜 뭐 2, 3천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 근데 오늘 고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친명 스피커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고발 뉴스를 한번 봤는데 동접이 14,000이 나오더라고. 오늘 고발 뉴스가. 이른바 성수기가 끝났잖아. 성수기가 끝났어요. 이제는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시청률이 높을 수 있는데 성수기가 끝났잖아. 그런데 오늘 14,000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아까 그 시방쇼? 예, 시방쇼는 시간이 비슷해가지고 그 시청률을 못 봤는데 아까 어떤 분이 2만 명이 나왔다. 시방쇼가. 시방쇼 맞아요 그거? 오늘 시방쇼 동접이 2만 명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써주셨더라고. 자, 그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뉴 이재명 스피커 중에 제가 제일 큰 스피커였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큰 스피커였어. 뭐 3, 4천 되는 게, 뭐 많아야 5천 명 되는 게. 2만 명은 아니고 10,000명. 근데 지금 동접이 10,000 이상이 나오는 스피커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 지금. 희방쇼가 뭐 한 2, 3천 명 나왔던 것 같아. 제가 기억하건대는. 아까 뭐 고발 뉴스도 뭐 많아야 한 5천 명? 이랬는데 지금 오늘 14,000명 나왔다 그러고. 희방쇼도 10,000명이 나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누구지? 그 송영길 후보, 송영길 의원 성대모사 잘하는. 그 성대모사 잘하는 친구 있잖아. 박영식, 우리 박영식 평론가. 뭐 동접이 한 10,000명씩 나오더라고. 대변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지금 뭐 구설수 때문에 뭐 다소 지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저는 좀 주춤했지만 우리 뉴 이재명 전선 전체는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년 전, 아니 1년 전도 아니고 6개월 전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6개월 만에 지금 진짜 상전벽해와 같은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뉴스 영상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 이제 김어준, 유시민, 이 민주당 스피커, 빅 스피커의 영향력이 감소를 하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 이제 김어준은 친청 스피커, 친문 스피커로 전락을 한 거예요. 뭐 여전히 동접은 유지가 되겠죠. 오늘도 한 18만 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동접은 유지가 되겠지만 김어준이라는 이 거대 채널에 의존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은 서서히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게 아니라는 게 모든 걸 다 동원을 했어. 모든 걸. 그래서 총력전을 했어요. 친문 세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총 투입을 해가지고 올인을 했어. 올인은. 그런데 결과는 투표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서울, 경기의 결과 이상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이상합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51대 45로 이겼어요, 여러분. 저는 10% 정도의 거품이 있다고 봐요. 실제 결과는 여론조사하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장난질을 안 쳤으면은 실제 결과는 65대 35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총력전을 했는데 55대 45가 나왔어. 이건 압도적인 승리인 거예요. 김용 후보가 떨어졌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저는. 물론 됐으면 좋지.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감히 이긴다라고 자신할 수 없었던 일방적인 열세의 상황을 단 6개월 만에 뒤집어 엎은 거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 김영 후보가 떨어진 문제, 예. 이거 계산을 잘못했다 저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산을 잘못할 수밖에 없죠. 왜 계산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여론조사가 김민석이 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울, 경기에서 정청래가 저렇게 많은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예상했다라면은 그 사람은 친청하고 내통하고 있는 거지. 정청래랑.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김민석 후보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불과 0.6% 차이로 졌는데 이거는 그냥 하늘의 뜻인 거지. 그죠? 이걸 예상을 했다고? 예상하면 예상한 놈이 이상한 놈입니다. 0.6% 차이가 저는 졌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그만큼 운이 안 따랐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한 명만 더 응답을 해줬으면, 김용이라고 한 명만 더 응답을 했으면 김용이 된 거예요. 여론조사 한 표가 80이니까 80표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죠? 그리고 운이 없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쟤네들의 농간에 우리가 당한 거야. 사기에 당한 거예요. 그냥 사기 당한 거다. 이런 문제지. 우리 친명들이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 우리 뉴 이재명들은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해낸 거야 지금. 6개월 만에 이 판을 다 뒤집은 거예요. 저는 김어준은 정규군이잖아요. 정규군인데 우리 뉴 이재명은 진짜 그 관동군, 독립군인가, 독립군. 김어준은 육해공군, 공군력으로 막 폭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총 하나 들고 게릴라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게릴라전으로 정규군을 누른 거예요, 우리가. 게릴라전으로 정규군한테 승리를 거둔 거잖아. 그게 뭐 우리가 왜 그저 아쉬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두 잘했지.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몇몇 그 저지능 유튜버들이 그 자기 장사질하려고 누구에게 막 비난을 하고 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얼간이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열세였던 상황을 1년 만에, 그것도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어냈다라는 거. 전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 얘기를 우리 강수영 변호사,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스타 평론가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팀 김어준과 싸운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이 전당대회는 저는 사실 2026년 1월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맞아요. 1월에 합당 논의를 갑자기 정청래 후보가 건들 때부터 정청래에게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많았어요. 그럼요. 지난 1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조직들 다 갈아엎었어요. 그럼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그럼요. 자기가 공천한 사람 지방선거에 다 당선돼 있어요. 그 지역 조직들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꾸준히 모든 내 것이 오늘 다 합친 것보다 동접자가 많은 뉴스공장에서 꾸준히 수개월 동안 악마를 해왔어요. 그런 모든 악조건을 다 뚫고 이거를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주셔서. 딴지 게시판은 당심도 민심도 아닙니다. 멀어졌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전당대회, 그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전당대회가 됐으니까 이 것에 몰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 특정 채널에 종속돼서 국민들을 지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치하는 그런 구태적인 모습 완전히 청산하고 멋진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총선 공천을 자, 김순영님, 최평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뭐 건들든지 말든지 뭐.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그 뭐 날파리만도 못한 것들이 뭐 떠들거나 말거나 제가 뭐 신경 쓸 일 아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제 갈 길 갑니다. 더 이상 그런 뭐 진짜 하찮은 것들하고 제가 더 이상 얽히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이제 주류 세력이잖아요. 제가 주류 스피커잖아. 김민석답게 좀 품위 있게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 당대표가 김민석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제가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스피커로서 그런 맨날 그 잔챙이들이랑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BTS가 강병철과 삼택이랑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강병철 씨를. 아니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팀 이름이.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얘기가 맞죠, 그죠, 여러분?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잘 싸웠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절대적 열세였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냈고, 이제 민주당의 판이 바뀌고, 유튜브 진영의 판이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래 자꾸. 예, 정도님, 명태균식 여론조사에 당한 것 꼭 밝혀 팀 정청래 부끄럽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밝혀야 돼요. 예. 김어준이나 뭐 체육과 같은 그런 빅 스피커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거대 스피커가 몇 명이 거대 스피커 몇 명이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런 과독점 상태, 이런 뉴미디어 지형이 이제 종식이 될 거다. 종말을 고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춘추전국 시대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 스피커들이 다 주목받고 약진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어준이라는 최욱이라는 거대 스피커에 크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크게 한번 당했잖아. 그래서 몰빵을 안 하고 그동안은 몰빵을 했던 거예요. 몰빵 투자를 한 거야. 그게 이제 큰 화를 입은 거죠. 몰빵 투자를 했다가 주식이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기분이 좋았지. 근데 주가가 갑자기 내리막을 타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 소비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몰빵 투자에서 분산 투자로 저는 바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한 거고, 그런 분산 투자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해줘야 된다. 골고루 키워야 돼요, 골고루. 최한욱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호도 키워주시고, 응? 누굽니까? 박영식도 키워주시고, 다 키워주라 이거야. 다 키워주라고. 그래서 10,000명, 뭐 20,000명 되는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생겨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장이 더 풍부해지는 거지.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공론장이 더 성숙되고 더 풍부해지는. 그래서 민주당의 공론장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특정 채널에 몰빵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전한 채널들을 다양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이 뻘짓을 하더라도, 아니, 최한욱이 막 몰빵을 해놨는데 최한욱이 뻘짓을 해. 그럼 또 김어준 꼴 나는 거잖아. 그냥 망해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최한욱이도 키워놓고 신인규도 키우고 뭐 박영식도 키우고 이상호도 키우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최한욱이 뻘소리를 해. 그러면은 이상호가 하면 되잖아. 신인규가 하면 되고 박영식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최한욱이 야 잘하네 최한욱이. 짱이네. 최한욱한테 다 몰빵했어. 10만 명 20만 명 만들어줬어. 근데 이 새끼가 돈 좀 버니까 또 눈깔 뒤집혀가지고 김어준 시즌2를 해. 야 내가 이재명의 스피커인데 내 말만 들어. 나만 바라봐. 내 말이 다 정답이야. 이러면서 약을 팔아.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또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뉴미디어도 골고루 키워라. 그 대신 이건 또 잘해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골고루 한다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페니주 쓰레기주에다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쓰레기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기 뭡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어디서 뭐 이상한 작전, 저기 찌라시 듣고, 페니주에다가, 쓰레기주에다가 그냥 투자를 해. 이런 건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걸 잘 또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잡다구레한 거, 뭐 가짜뉴스 퍼뜨리고, 민주진보 진영에 분란 일으키고, 뻑하면 시청자들한테 수금질이 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걸러내셔야 된다. 나의 사랑 호동이님. 뉴 이재명 파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풍.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주를 사지는 말아라. 그래서 건전한 주식에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잡주, 그래. 잡주, 작전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예? 이런 거고요.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를 과정에서 유튜브 판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재밌는 분석이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난해 7월, 이번 7월 비교하면은 달라진 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은 모든 이슈들을 그 친명 유튜버들이 생산해냈고 조회수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세상 경사라는, 저도 사실 여기 잘 몰랐는데 여기가 7위예요. 뷰수가 1억 뷰입니다. 그리고 푸른 정치라는 곳은 8천만, 13위. 민주는 파출부, 우리 그때 자주 찾아가셨던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는 파출부님이 7,500만으로 14위. 와. 정치고고가 15위. 그리고 파랑공장이 6천만으로 22위. 그리고 애국청년 김태풍이 5,200만으로 27위고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6,300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는 파출부보다 겸공이 아래예요. 그리고 매불쇼는 4,300만, 3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천 쪽에 가장 유명한 그 2차 밴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튜버는 민주데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6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민주노 파출부 아래예요. 이게 근데 미만 잡이야. 세상 경사 푸른 정치 민주노 파출부 정치고고 파랑공장 여기들이 다 겸공보다 매불쇼보다 더 세요. 파워가. 진짜 놀라운 지형 변화가 일어났고 1년 전에는 지금 친천계 민주 유튜버로 활약 중인 민주픽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2억 7천만 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6위였어요. 그리고 애국청년 김태풍 이번에 27위 하신 분이 그때는 19위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대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슈 카톡, 뭐 민주 카톡 이런 데도 있었고 매불쇼도 있었는데 다 영향력이 지금 와서 보면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쇼츠파는 친명이 다 먹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향력이 맞아요. 그 전공하고 매불쇼가 동접이 뭐 20만이 나오고 25만이 나오고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는데 왜 못 이겼을까? 쇼츠가 파괴력이 더 셌다. 이 영향이 전대에 꽤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많은 쇼츠 해주시는 분들 응원드리고 이슈 전파사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번 7월. 자, 예, 이슈 전파사에서 이제 분석을 한 유튜브 지형 변화를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이게 이제 뭐 단순 조회수로 영향력을 비교하는 거는 뭐 한계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쇼츠 영상이 좀 중심이긴 하지만은 친명 성향의 이런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당대표 선거 때 전당대회에 쇼츠가 아주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이건 일반적인 이제 평가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 넘어서 이제는 친문 성향의 유튜버들보다 오히려 조회수 면에서는 진짜 더 높은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 예. 그래서 유튜브 지형이 이제는 저는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친명 진영에서 뭐 저는 쇼츠 말고 이런 이제 저처럼 평론 방송을 하는 정치 방송을 하는 이런 채널들이 여전히 하나의 채널만 놓고 보면은 뉴스공장이나 매불쇼하고 비교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가진 채널은 없어요. 응? 그런데 다양한 채널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총합을 합치면, 그러니까 친명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의 조회수 총합과 그 다음에 김어준과 최욱의 그 조회수 총합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비슷한 상황까지는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5대5의 상황까지는 왔다. 단지 친명 채널들은 몰빵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우리 친명 유권자들이 김어준과 최욱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특정 채널에 몰빵을 안 해줘서 그럴 뿐이지 다양하게 퍼져 있는 뭐 중규모의 채널들이죠. 예. 중규모 채널들을 다양하게 육성을 해줬어. 그래서 김어준이나 최욱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채널을 만들진 못했으나 이 다양한 채널들의 총합이 김어준과 최욱을 저는 이번에 뛰어넘었다.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인의 친문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원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더 급격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 채널이라고 하는 곳들은 점점 더 조회수가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오늘 구독자가 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사이에 한 2천 정도가 빠졌어요, 지금 구독자가. 근데 오늘도 보면은 동접이 지금 오늘 그 6천이 나와요.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제가 한 6, 7천 나왔어. 근데 2천 명의 구독자가 빠져나갔는데도 오히려 그 빠져나간 2천 명의 구독자들은
그동안 제 방송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죠? 저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빠져나간 거잖아? 그러면은 저는 구독자가 2,0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동접이 당연히 2,000 정도 줄겠지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크게 줄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동접자 수만 놓고 보면은, 지난주에 뭐 동접자 수하고 큰 차이 없어요. 뭐 6,000, 7,000 이 정도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00이 빠져나갔는데도 제가 지난주에 동접자 수와 크게 차이가 없는 조회수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2,000이 새로 유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00이 새로 유입이 된 거야. 그러면은 원래 지금 집 나간 사람들, 이 집 나간 탕아들까지 만약에 포함을 하면은 지금 제가 동접사가 한 8,000, 9,000 이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 됐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아까 시방쇼나 그 어딥니까 고발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당대표 선거 전보다 고발뉴스가 10,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14,000명 이 정도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시방쇼도 뭐 한 5, 6,000명 정도 나왔는데 오늘 10,00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증폭이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김어준 털레반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이 한 4, 5,000명이 나온 거야 지금. 그리고 저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혹은 현상 유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빠져나간 사람이 2,600명 정도 2,000명이 넘게 빠져나갔는데 동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건 2,600명이 빠져나간 게 빠져나갔지만 2,600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털레반은 털레반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시청률이. 왜? 지금 위기감이 크지 그쪽은. 어제 뭐 개장수가 15,000명이 나왔느니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김어준도 18만 명이 나왔어. 안 빠져. 왜? 얘네가 아직은 45%야. 그죠? 어쨌건 데이터상으로는 45%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진 않아요. 그 45%가 여전히 뉴스공장을 보고 개장수를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그런데 뉴 이재명 쪽은 친명 쪽은 시청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 전까지 한 1만을 겨우 돌파를 했습니다. 최대 우리 친명 채널 중에서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채널이 한 1만 정도 됐어요. 1만 뭐 1,000, 2,000? 근데 점점 이걸 돌파해서 저는 조만간에 친명 채널 중에 동접이 2만 나오는 채널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2만 이상 나오는 채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는 친명이 우세가 되고 유튜브 시장이 친문이 점점 내려가는 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뉴미디어 시장의 뉴미디어 공론장이 이제는 건강성을 회복하는 김어준이나 친문들이 독점하는 유튜브 시장이 아니고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친문들을 다 없앨 수는 없지. 이게 없어지겠어요?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서로 균형이 맞아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